네, 정치분석 2부는 심층 인터뷰 김종대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안녕하세요. 뭐 해병대 그 최수근 상병 사건 같은 경우 수사 외압 사건인데요. 이거는 뭐 거의 다 굳은 자인 것 같네요. 거의 다 나온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수사도 아니고 그저 통화 기록 정도 저 전화국에서 받은 것만 갖고도 이 정도 정보가 쏟아지는데 통화 내용만 확보했는데 이건 뭐 제대로 이제 그 관계자들 휴대폰 포렌식 들어가고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면은 이건 뭐 아직 그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 그렇죠.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 뭔 악취가 풍겨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내가 막 쫓아가 봐서 그러니까 누가 똥을 한 무더기 싸 들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바지춤을 올리고 있어. 두루마기 휴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놈이 똥 싼 놈이야. 어? 아니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그 골목에 어디 저 CCTV 없나? 이것만 이제 뒤져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취 풍기지. 소리 나지. 그 주변에 웬 사람이 바지춤 올리고 있지. 이 정도를 보고도 그러면은 저기 뭐냐 아이 첫 보면 아는 거지. 김지아 씨 오적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철부덕하면 똥 떨어지는 소리고 찰싸닥하면 귀싸대기 맞는 소리지. 그걸 찍어 먹어봐야 알아? 그걸? 자, 유재훈 비서관 있잖아요. 법무관리. 법무관리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기자들 이렇게 출두를 할 때 기자들한테 본인이 전화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은 못하고 못했죠. 물어봐라. 전화한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시원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수처가 그 보도는 잘못됐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진술 내용은 공수처가 확인을 해줬어요. 아, 그래요? 전화 받은 기억은 있다. 전화 받은 기억은 있다. 근데 전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전화 받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그거까지는 보도가 됐고. 요것이 이제 되고 그 전화한 이시원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공수처에서도 그 말은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그냥 이 전화 말을 통화 했으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거의 도발 같았거든요. 만약에 이 말을 했으면 아니 이시원한테 물어봐라. 전화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본인은 나는 그렇게 책임이 없다 이런 말로도 들리고 본인은 뭐 들은 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이런 말로도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데서는 조금 떠넘기는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이시원한테 물어봐라 이게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고 공수처는 지금 관련자들을 전부 소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빠져나가려는 어떤 그 약간 수세적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 태도에서도 무언의 진실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화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경북경찰청에 전화해서 회수한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한 추궁이 2번에 걸쳐서 소환에 걸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 좀 많은 내용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청했다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내용은 그겁니다. 처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첩한 걸 회수해 오면서 수사의 주체를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본부로 이관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이관을 할 때 조사본부가 안 받겠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와서 이관하라고 조사본부를 불러들여서 이거 받아 이랬던 사람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조사받아야 돼. 그런데 그 조사본부에서는 아니 해병대에서 수사한 걸 우리가 왜 받아요? 그렇지. 이거는 다시 내용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사본부가 제대로 하고 이거 수사단에서 잘못 수사했으니까 여기서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사본부에서 근거를 대. 이거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왜 그러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댓글 수사 때
그 조사본부에 수사 압력을 내 가지고 이미 조사된 거를 진술을 번복하도록 사주했다가 김관진이 처벌받았다. 그런 전례를 봤을 때 이중으로 수사가 되면 김관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조사본부도 나만하질 않는다. 우리도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버틴 거예요. 그럼 박경훈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신범철 차관이 말을 안 듣네. 조사본부가. 좋아.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명령해도 그때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본부장이 직무대리가 그거는 명령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어. 기다려. 이래놓고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장관의 문서 명령으로 지시로 가져와서 받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일로 넘어오게 된 건데 예.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수사를 잘했어. 잘못한 게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오히려 임성근한테 해병대 수사한 거에 죄목을 하나 더 지워. 조사본부에서? 그거 다 인정하고 뭐냐면은 이건 육군 54단장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데 네가 왜 가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 문서로 사인까지 했더만요. 이래가지고 명령을 내렸어. 이래가지고 죄가 더 중하다. 그 수사단보다 한술 더 뜬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보니까 이거 뭐야 이제 혹 때려다 혹 붙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시가 내려가요. 혐의 대상 빼고 뭘 하고 이것도 문서로 내려가. 그러니까 빼박이구나. 문서로는 진짜.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느냐. 다 8명에서 6명 빼고 2명으로 남긴 그 문제의 그러네요. 새로운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경북경찰청으로 간 겁니다. 그렇군요. 요게 일주일 사이거든. 그러면은 박경훈 조사본부장한테 아니 잘 버티시더니 왜 무너지셨을까? 김관진 사례 못 봤어? 사건에 개입한 국방부 장관도 처벌받아. 그렇죠. 거기 꼬북 노릇한 거지. 그렇죠. 이게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는 신범철 전 차관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진술에 따라서 차관이 찾아와 이렇게 지시했지. 했지. 그런데 강건 사실이니까. 봐요. 내가 직접 본 것처럼 설명하잖아. 내가 이거 기존의 언론 보도만 갖고 이것도 올해 2월, 3월에 나온 보도를 갖고 내가 지금 말씀드려요. 야, 이게 짜맞춰 보니까 박경훈은 당연히 본인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명령 누가 내렸냐? 신범철 그리고 신범철 위에는 국방장관. 국방장관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본인이 수사 결재 잘했다라고 이게 사인까지 한 보고서를 놔두고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그러면은 다시 대통령실로 갈 수밖에 없네. 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그 사이에 신범철이랄지 이종섭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변명할 거리가 없네요. 사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유재훈 법무관리관 참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종섭 장관은 그때 휴대폰은 폐기했다. 이런 전부 증거 인멸 내지는 모르쇠로 가고 있는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 배경에는 사실은 공수처에 가서 뭐 이렇게 조사도 받고 뭐 하지만 뒤에서 대통령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영부영 이제 어중간한 진술들이 나오는 거지 이제. 근데 대통령실이 나를 지켜보고 아무리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건 법 앞에 선 과거의 전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유재원 법무관리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방직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그 진보적 시민단체가 추천을 하고 거기서 굉장히 무언의 응원을 받고 심지어는 국방부에다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유재원 시켜달라고 얼마나 전화 많이 했냐.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임명된 지 얼마 안 돼 정권이 바뀐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아직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분이
저기 속으로는 얼마나 자기 자괴감이 내가 권력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양심 선언을 하려니 때는 늦었고 사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이게 사건이 확 풀려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결국은 정권이고 뭐고 간에 그냥 자기 보호하는 길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민심이 대통령실에 계속 요구하는 수밖에 없네요. 윤석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예. 야, 밝혀라. 진실을 밝혀라. 떴떴하면 밝혀라. 거기에다가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여기 조사본부는 군사경찰 조직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박정원 대령이 이제 항명을 뭐 했네 마네 이첩하고 뭐 할 때 조사본부에 전화를 했나 봐요 박정원 대령이. 예. 근데 지금 국방부에서 아직 실행은 못 하고 있지만은 이 당시에 박정원 대령 사건이 터지고 검토 중인 내용 중에 하나가 해병대 수사단 해체 건이 조직 개편안이 지금 저 책상 서랍 안에 있어요. 이걸 검토한 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에요. 그래서 저기 해군의 수사권을 해군 총장한테 이관시켜가지고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 예. 아예. 예. 지금 이런 흐름도 사건 직후에 나타나가지고 박정원 대령이 같은 군사경찰 조직의 선배한테 전화를 했나 봐 조사본부에. 예. 그랬더니 너 때문에 임마 우리 조직 다 죽게 생겼다. 지금 조직 개편 중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조직의 위기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조사본부는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 봐 전전긍긍 하고 있었던 거야 실제로. 그래서 사건을 안 맡으려고 그게 비비적 거리다가 결국은 맡은 거. 참 나쁘다. 이게 거예요, 사건의 본질은 다 비껴가고 어떻게든 사람들 공무원들을 압박해가지고 군인들을 압박해서 뭔가 너희들 이득이니까 이거는 계속 챙겨 뭐 이런 방식 아닙니까? 내가 참 절망감을 느끼는 게 아무리 군이 과거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지만 이번 건은 우리를 정말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다 밝힐 거예요. 아예 책으로 써버릴까? 예, 책으로 쓰시는 게 훨씬 낫지. 잘 팔릴 것 같은데. 아예 그거라든지 뭐든지 해야지.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가 망가졌냐면 윤 대통령이 나오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군을 통제하고 이러니까 그 최상병 사망했을 당시도 보십시오. 도대체 물속에 들어가는데 군화를 신냐 장화를 신냐 이런 것까지 사단장이 막 그냥 그러고 막 복장 경례 이거 하고 시신자 수색하고 무슨 상관이야 진짜. 그랬는데 애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나까지도 군화 신어야 되는데 얌마 사단에서 장화 신으랬잖아. 아니 전쟁도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좌절되는 게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들 볶고 그냥 막 조여붙이고 윽박 지르고 이런 게 비극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급기야는 나중에 수사에 와가지고 누굴 빼라 넣으라는 여기까지 이제 갔다는 건 군대 망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군대 망했다는 심각하네요. 예. 근데 이 공수처장이 온 다음에 오동 공수처장 후보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낮습니까? 아니 그런데 요즘 공수처가 힘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장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전부 특검의 압력입니다. 사실 공수처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속도를 내고 뭐 제대로 한 조직이 아니고 제대로 안 하면 특검 들어간다. 특검 들어간다는 게 목전에 이제 오니까 자기들이 안 하면은 이거 국회 특검에 점점 힘을 실어주는 격이 돼버리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총선을 거치면서 공수처 왜 똑바로 못하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종섭 전 대사가 다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소환 빨리 해라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건 지들 선거 전략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그랬죠. 거꾸로 공수처가 해야 되는 명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거꾸로.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또 자존심이 확 상했겠네.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만만하구나. 이래 돼가지고 인력도 없는데 공교롭게도 공수처 쪽으로 여야가 힘을 모아주는 꼴이 됐네요. 꼴이 됐죠. 그러네. 할 수밖에 없지 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게다가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잖아요. 없어요. 수사해가지고 이제 검찰에다가 이첩을 하면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네. 공소권 유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예. 자, 이게 특검은 특검이고 예.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명분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건 조국 혁신당 같은 데서 이 사건의 처리 과정들 보고 검찰 개혁 명분으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예. 사실 이 특검법안의 지금 뭐 통과는 사실은 제2결까지 예상하면 지금은 비관적이에요. 예. 어제 영수회담에서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식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5월 국회에서 이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제2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러면은 다음 국회. 예. 그 사이에 공수처가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나고 또 이제 검찰이나 대통령실이 눈 부릅뜨고 공직자들 이렇게 뒤에 서 있는 모습이 노출이 되면 오히려 우리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명분은 더 커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네요. 예.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특검 트랙이고 예. 공수처는 공수처고 예. 저는 그런 부분이 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수사를 끝내고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까? 수사 결과 발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만약에 검찰이 이첩했는데 검찰이 김건희 사건처럼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처럼 소환도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기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계속 가지고만 시간 끌면서 가지고 있어. 예. 그러면 진짜 이제 검찰은 나쁜 조직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아니 시간은 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대통령실까지 포함해가지고 무더기 기소에다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사실은 언제 되느냐가 핵심인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냥 소 닥 쳐다보듯 하면서 저기 뭐랄까 이건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기소되는데 또 뭐 1년 가까이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항쟁의 시간으로 넘어갈 거다. 대통령실 윤 정권의 이제 수명을 그렇죠. 다툰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 중앙지검 하듯이 똑같이 법원 영장 받아가지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관련자 전원을 소환하겠다 그러면은 그 관련자는 주로 대통령실은 빼고 얘기하던데 이렇게 돼서 전부 지금 이 소환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연결고리만 다 부인하는 쪽으로 진술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통화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더 이상 늦추면 자꾸 증거인멸이 되고. 그렇죠.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어떤 물타기라든가 입 맞추기 이런 것들이 되면 공수처가 점점 불리해지니까 언제 대통령실을 수사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 분수령이 됩니다. 공수처는 그 전화가 온 두 곳, 그러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 한쪽은 특정이 됐고 비서관이 했으니까, 그리고 행정관도 했고 박모구 경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인지 같은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할 때 야 그거 취소시켜 하기 직전에 대통령실의 그 끝번호도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곳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압수수색해서 알아낸 게 아니라 전화국에서 그렇지. 주워서 알아낸.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만 하면 더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전화국에서 이렇게 알려졌으면 그게 바로 들어갔어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말씀대로 이게 그냥 통화 기록 조회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 정도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차례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소환이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엄청난 긴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 김계환 사령관의 유임이 결정됐어요. 그러면은 유임된 사령관이 피의자로 공수처에 출석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령관을 바꿔줘야 된다고 했던 건데 정권에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고
그랬는데 공수처가 그 뒤에 그래? 우린 소환하겠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그때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을 왜 그렇게 그때 정권에서 막았냐. 예. 또 회수까지 했냐. 예. 피의자로 경북경찰청에 가면 임성근 사단장의 보직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똑같은 더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피의자로 공수처에 가서 조사받는 현직 사령관이 있으면 이건 해병대 전체가 그러네. 이거는 일종의 뭐라고나 할까 예. 마비 상태라고 보면 돼. 군사 대비를 하고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실병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관이 공수처에 가서 장시간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런데도 끝까지 사령관을 보직을 유지해 주겠다? 이거 해병대 거덜나는 거덜나는 거. 예. 해병대가 얼마나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조사받는 피의자 사령관이 지금 해군 참모총장하고 회사 동기고. 아, 그렇군요. 쓰리스타니까. 예. 근데 동기생이 사령관은? 허스타로 자기를 지휘하고 있고. 그러네요. 육군 총장하고 공군 총장은 기수 기준으로 1년 후배들이야, 사령관에. 아유, 그럼 그러니까 그만해도 되겠구만. 이분도. 이분이 쓰리스타인데 대장 회의를 나가도 선임자요. 그러네요. 그런데 안 바꿔줘? 안 바꿔주는 데다가 이 최상병 건 때문에 눌러 앉힌 다음에 여기서 조사받아. 이거는 말이죠. 정권이 군을 망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거. 이게 해병대가 이게 정상적인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해병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병 전후에서 그렇게 굉장히 반발을 하는군요. 도덕적 신뢰를 이미 잃었는데 또 유임을 시키고 그렇죠. 거기에다 공수처 출석시킨다. 지금 해병대 부대가 제주도에서 포항을 거쳐 백령도까지 해병대 전부대 지휘관이 사령관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해병대 이래도 되느냐 말이야. 예. 이래가지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명예인데. 그러니까 저기 뭐냐 똥 싸놓고 안 치우. CCTV에 나온 거 없다고 자기가 우기고 있잖아 지금. 아이고. 예. 아이고 내가 이게 그거 치우는 거는 또 국민들이 치워야 돼.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가 참 큰일입니다 이거. 예. 근데 아까 그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네요. 재의결이 안 될 것 같다. 지금 특검 관련해서는. 네, 그러니까 뭐 다음 국회에서도 불가능할까요? 192개인데 8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 이탈표 단속이 이미 들어가고 대통령이 저렇게 확고하기 때문에 제 예상과 달리 진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이 됐다.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 몰락하는 거죠? 예. 완전히 이제 대통령 탈당 국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그 안철수 의원 뭐 얘기하다 말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꼬랑지 내린 거거든. 조경태 의원은 일찌감치 또 변심했고. 아니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중진 의원들은 큰 기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왜 못하지? 한 명도 안 나오잖아. 한 명도.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5일간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네. 실명이 언론에 4명이나 보도됐어요. 이탈표로 그렇죠. 보여지는. 예. 그리고 김재섭, 김용태 예. 김재섭은 22대 의원이니까 일단은 제외입니다. 그러네. 예. 그런데 일단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안철수, 조경태. 그렇죠. 예. 지금 말 없어요. 말 없습니다. 그러네요. 왜냐? 대통령이 목숨을 걸어버리니까. 그리고 아직 108석 있다니까. 그리고 4표만 갖고도 안 되니까. 예. 이거는 천하에 없어도 어제 뭐 영수회담에서도 답이 나왔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은 이거는 뭐 여야 관계 다 깨지고 국민의힘하고 깨져도 그거 안 받겠다고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는 게 한국을 지키는 건지 우리나라 군과 국민들의 신뢰를 지키는 게 한국을 지키는 건지는 뻔한 건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를 서포터하는 로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로펌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 여당은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까지 왔지만 대통령을 지키는 방탄노년단이요. 방탄노년단. 방탄고령단. 황우여 대표. 방탄고령단.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원래 집권 여당은 국정에서 하나의 어떤 집권 전략과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의 플랫폼이 되는 예. 하나의 어떤 국정의 동반자로서의 그 자리매김 이런 거고, 과거에 우리가 민정당 시절에도 군사정권 때도 하도 폭압적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고 보니까 유능한 인재나 학자 또 공채된 엘리트들을 막아주고 공론장도 만들어줬고, 거기서 발간하는 개간지 같은 거 꽤 훌륭했어요, 민정당에서. 그리고 민정당 일개 엘리트 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서 예. 바른 말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집권당의 품격은 최소한 있었다고. 근데 오늘날 집권당은 이게 뭔 반성을 해도 5일이 못 가. 그렇죠. 그리고 순식간에 방탄 조직으로 이게 바뀌어요. 네. 그런데 이제 또 TK 내지는 고령 이제 전통적 기득권자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보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고 뭐 어떤 이런 공론을 만들어낸다. 아유, 오죽하면 영수회담에 그래 여당 대표가 안 갑니까 그래.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거긴 정진석 비서실장이 우세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그렇죠. 여야가 모이고 그렇죠. 대통령이 그걸 중재하면은 여당 집권 세력 입장은 여당 대표가 대변하고 모양새가 훨씬 야당 대표가 대통령 있고. 입장에서도 모양새가 좋았을 법했네. 아니, 그렇게 무슨 되면. 국민의힘이 그래 언론 보도 보고 영수회담 내용을 합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기는 없는 조직, 니들은 방탄이나 잘해. 이렇게 어제 영수회담이 된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더 모욕스럽네,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날 네. 당대표를 바꿔? 아니, 나 웃기는 게 영수회담 다음 날이라도 하루 늦춰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꾸느라고 안 부른 거 아니야, 또. 그 일부러 그 시간 맞춰서 인사한 거 아니야, 그날 맞춰서. 그래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이게 거의 블랙 코미디 양상이라고, 이게. 얼마나 뭘 잡혀 있을길래 이러죠? 아니 제가 볼 때는 기업이든 어디 조직이든 이렇게 전문 CEO가 들어와 가지고 흔들린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전문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고 나가면서 이사회에서 야, 내가 하면 이런 보관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 그러면서 본인이 더 큰 정치인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성장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하는 건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경원이든 안철수든 누구든 간에. 예. 어제 영수회담이 바로 그런 건데,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돌직구를 계속 날리는데 그걸 배틀 휘둘러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오고 가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데 타석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고개만 끄덕여. 그러니까 계속 스트라이크 그래도 아유 쳐봐 또 던져. 뭐 야구 경기가 이래. 근데 삼진아웃을 이미 당했는데 본인은 10개, 20개 스트라이크 올 때까지 계속 타석에 있는 거구나. 다른 사람 뭐 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 의대정원 그거 하나만 이렇게 번트 확 치우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 있었어. 아, 그러네요. 그거 있고 나머지는 던져요. 던져요. 그러다가 뭐 해요? 그러다가 배틀 휘두르는데 말로만 졸라 떠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 볼이 왜 이래요? 예. 뭐 이러다가 혼자서 주저주저 떨어져. 맞습니다. 적절한 비유십니다. 예. 그러네요. 예. 여기까지 최상병 특검은 어떻게든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 그 과정에서 정권에 이미 위기가 왔지만 큰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거짓말을 갖다 때가 늦으니 처음에 박정원 대령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국방부가 공소취하하고
정말 유감스럽게 됐고 이게 진의는 아니었다. 수습할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라도 했었으면 이제 조금 뭐 어느 정도 그랬는데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 이러다가 이제 그렇죠. 진짜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게. 예. 예.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의 정치본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의 정치본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